늦여름의 아침 햇살이 고급 주택가의 텃밭을 비추고 있습니다. 영동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인 텃밭이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홀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KD중공업 강태식 회장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을 낡은 면바지에 구멍난 티셔츠 차림이지만 호미로 잡초를 뽑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호박 넝쿨이 뻗어나간 자리를 따라 가지를 정리하고 방울토마토 줄기를 점검하는 손놀림은 마치 오랜 농부를 연상시킵니다.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진 그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굳이 정원사를 쓰지 않는 이유를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강태식에게 이 텃밭은 제2의 인생을 의미했습니다. 기업을 일구던 때와 같은 열정으로 땅을 일구며 그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확할 것이 많은 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봉지째로 따야 할 만큼 탐스럽게 익었고 상추도 적당히 자라 수확하기 좋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채소를 따던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백화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아내 박영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태식은 이마의 땀을 훔치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VIP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왔는데 약을 놓고 왔어요. 가방에 있는 변비약 좀 가져다 주세요. 강태식은 그제야 아내가 오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텃밭일에 정신이 팔려 깜빡한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대충 장바구니에 담아 차고에 놓고 아내의 가방을 찾아 변비약을 꺼내 정갈한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한편 백화점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 신입 직원 서정아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독립근무일입니다. 단정하고 격식 있게 완벽해야만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는 새로 다린 듯 구김 하나 없었고 구두는 간밤에 닦아 윤이 날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렸고 화장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이 백화점은 서정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길이 떠올랐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VIP 라운지가 있는 꼭대기층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너는 꼭 이런 곳에 손님으로 당당하게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처럼 구석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좋은 곳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정아는 이곳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그녀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VIP 라운지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록 손님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서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첫 독립근무가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VIP 라운지의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날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과 자신이 선택한 길 사이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그 순간을 말입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입구에 한 남자가 다급히 나타났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바지 무릎께는 흙이 묻어 있었고 신발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에 들린 쇼핑백만은 하얗고 정갈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변비약이 있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첫 독립근무 날 이런 상황을 마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매니저가 늘 강조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VIP 라운지는 우리 백화점의 자존심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VIP 라운지입니다. 일반 고객 휴게실은 3층에 있습니다. 서정아의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교육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은 그녀가 생각하는 VIP 라운지의 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내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강태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이 누군지 밝혔을 테지만 지금은 너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겨우 꺼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런 차림으로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저희 라운지는 고품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의 배우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정아는 내심 이 노인이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배우자라면 이렇게 지저분한 차림으로 올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길을 잘못 들어선 행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영자, 내 아내는 박영자요. 지금 화장실에 있다고. 강태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자라는 이름은 분명 오늘의 VIP 예약 명단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 남자를 들여보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유명 고객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 광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신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서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분, 저런 분은 좀 빨리 보내시죠.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오미연이 이 광경을 쓱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관심을 보였겠지만 오늘은 약속 시간에 늦어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니,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VIP 라운지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알고 보니 자신의 절친한 친구 박영자의 남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화장실에 갇힌 박영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변비약을 놓고 온 것이 이리 급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약을 가져오겠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은 지 15분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박영자는 초조한 마음에 다시 한번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남편이 늦는 이유를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다른 여성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떤 노인분이 흑투성이 차림으로 VIP 라운지에 들어오려고 한다나 봐요. 정말요? 첫 출근한 신입 직원이 맡고 있대요.
잘했네요. 저런 분들은 확실히 막아야죠. 박영자는 무심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남편 이야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입 직원이 제법이네. 우리 라운지의 품격은 지켜야지. 서정아는 입구에서 계속 강태식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아버지도 저렇게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VIP 라운지의 직원이었고 이곳의 품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으시다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강태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신분증을 찾으려 했지만 텃밭에서 입던 작업복에는 지갑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전화에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강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도윤 매니저는 VIP 라운지 입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15년차 베테랑의 직감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고 평소라면 들리지 않을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입 직원 서정아의 첫 독립근무 날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매니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한 노인이 서정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옷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신발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KD중공업 강태식 회장이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막 VIP 라운지에 배치받았을 때부터 늘 보아온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매달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이 라운지를 찾았고 직원들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직원들의 가족까지 챙기며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던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김도윤의 목소리에 서정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막아섰던 사람이 이 백화점 VIP 라운지의 최고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육받으면서 수없이 보았던 VIP 고객 명단 첫 페이지의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강태식은 김도윤을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책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 매니저, 이것 보시오. 내 아내가 화장실에 있다고 하는데 이 직원이 막아서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소. 영자 마누라가 변비약을 찾는다고 하는데 말이오. 김도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정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정아는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질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VIP 라운지로 오미연이 들어섰습니다. 아까 본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강태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늘 보던 정장 차림의 강태식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까 그를 향해 던진 혼잣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정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막아섰던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를 마치 거지 취급하듯 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침에 봤던 VIP 고객 명단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그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최고의 VIP였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청소부였던 아버지가 이 백화점을 마지막으로 나서던 날, 그때도 이런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차림새를 부끄러워하며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어떤 손님이 아버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청소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손님은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버지의 수고로움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손님은 백화점 초창기부터 다니던 단골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어린 서정아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더구나 그녀가 막아선 사람은 이 백화점의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첫 독립근무를 맡은 날, 그녀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김도윤은 강태식을 안내하며 서정아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어루만져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회장님을 응대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강태식은 서정아를 향해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발견한 듯 했지만 지금은 아내가 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떤 청소부를 대했던 때와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정아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울렸습니다. 정아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모든 사람을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게 진정한 품격이란다. 그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완전히 배신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의 차림새를 눈살 찌푸리며 바라보던 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제 서정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박영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이미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옆 칸의 여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라면 분명 자신의 남편 일터였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예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닌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바지와 신발에는 아직도 텃밭의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영자의 목소리에 강태식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변비약이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윤 매니저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정아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자의 매서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유명한 박영자였지만 지금은 분노로 인해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회장님을. 하지만 강태식이 아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소.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오. 오히려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것이지. 강태식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아닌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정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가 새로운 직원인가?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 막은 것이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먼. 서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 날 마주쳤던 그 따뜻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서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이곳에서 일하셨습니다. 10년 전 이 백화점의 청소부셨어요. 강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정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이곳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백화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다고 하셨죠. 강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어느 이른 아침 그도 텃밭일을 마치고 출근길에 들렀던 이 백화점에서 만났던 한 청소부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서정배 씨의 딸인가? 서정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강태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청소부 아저씨가 자네 아버지였구만.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네. 그날 아침 일찍 나도 텃밭일을 끝내고 들렀다가 곱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지. 내가 인사를 건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 강태식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 저는 비록 청소부지만 이 백화점을 찾는 모든 손님들이 깨끗한 곳에서 행복하게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소. 김도윤 매니저와 박영자는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인연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텃밭을 가꾸면서 그분 생각을 자주 하지. 겉모습은 달라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자네 아버님이 그러셨듯이 말이야. 서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강태식과 마주쳤던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아야, 오늘 내가 귀한 손님께 감사 인사를 받았단다. 이제 난 당당한 청소부로 퇴직할 수 있게 되었어. 그날은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회장님을. 서정아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강태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 아버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실 거야. 자네가 이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비록 오늘은 나를 막았지만 그건 이 라운지의 품격을 지키려는 자네의 마음이었을 테니까. 박영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남편이 그토록 텃밭에 집착하는지, 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는지를. 그것은 오래전 한 청소부에게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VIP 라운지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화분이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 모종이었습니다. 서정아가 매일 아침 조금씩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는 화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정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격식 있는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이 와도 더 이상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허름한 차림의 손님이 실수로 들어와도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강태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이제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놀라워했지만 서정아는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채취를 느꼈습니다. 진심을 다해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입니다. 정아야, 내 아버지도 그랬단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지. 강태식은 서정아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영자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격식을 중시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남편의 소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정아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VIP 라운지의 한쪽 테이블에서는 우아한 티타임이 펼쳐졌습니다. 박영자와 오미연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야, 그날 정말 미안했어. 나도 모르게 그만.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왜 그토록 소박한 삶을 고집하는지, 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는지를. 서정아가 우아한 티세트를 내어오자 박영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아야, 우리랑 잠시 앉을래?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정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박영자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오미연이 재미있는 백화점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티타임이 끝날 무렵 박영자는 오미연에게 정갈하게 포장된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 이건 오늘 아침에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즘 특별히 잘 자란 상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고마워요. 요새 회장님 텃밭 채소 맛보고 우리 애들이 다른 채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한편 강태식의 텃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가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정아와 어머니 그리고 백화점 직원들이 모여 텃밭 일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농사 전문가가 된 것 같다며 모두가 웃음 짓습니다. 정아야, 이제 알겠니? 내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일을 사랑하셨는지. 어느 날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서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정아는 퇴근길에 항상 입구의 방울토마토 화분을 들여다봅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하나둘 익어가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서툴고 어설펐지만 진심을 다해 가꾸다 보면 어느새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그녀의 말이 저녁 공기 속에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성북동 자택에서 이정호 회장은 매일 그러하듯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매화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가지에는 아직 꽃망울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커피와 함께 여유로운 아침을 즐겼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신문의 경제면에 실린 기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명성 호텔 서비스 품질 하락 논란. 고객 불만 급증. 이정호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전국 주요 도시에 23개의 특급 호텔을 세웠습니다. 3년 전 은퇴할 때까지 그의 호텔은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집사 김영호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64의 나이에도 반듯한 옷매무새와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는 김영호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호 씨,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평창지점은 위생 문제로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고 부산에서는 직원이 고객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내가 은퇴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김영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찻잔을 리필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이정호를 보좌하며 호텔 체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마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83년의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호텔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9살에 미군 부대 호텔의 식기 세척부로 시작해 벨보이, 프런트, 지배인을 거쳐 마침내 자신의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의 인생이 곧 호텔이었습니다. 문득 15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강남 본점에서 있었던 부당해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실적 부진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정호는 그때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인사팀의 보고만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호텔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영호 씨, 나 호텔에 가보려고 합니다. 회장님, 그래도 지금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 이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그 속에 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신다면 의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영호 씨.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걸세. 내가 다른 계획이 있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정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켠에는 오래된 앨범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펼쳤고 거기에는 40년 전 호텔리어 시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호텔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내 옷장에서 제일 낡은 옷을 좀 골라주게. 그리고 분장도 필요할 것 같네. 분장이라니요? 그래, 나는 노숙자로 변장해서 호텔에 가볼 생각이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김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문 분장사가 불려왔고
이정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해졌습니다. 흰 머리는 더욱 지저분하게 헝클어졌고 깔끔했던 손톱에는 검은 때가 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겨울 점퍼와 구겨진 바지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호텔 재벌 이정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강남 본점부터 가보겠습니다. 영호 씨, 걱정하지 마시게. 3일이면 충분할 것이네. 하지만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혼자 가야 해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게. 이정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처음 호텔리어를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호텔 앞에 섰을 때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금빛 로고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화려함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이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호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명성호텔 강남 본점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의 칼바람이 로비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혔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멈춰서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카라라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여전히 고급스러웠고 체코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발걸음이 무거웠고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비의 한쪽에서는 중년 부부가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객실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지배인이 나와 상황을 진정시켰을 텐데 지금은 어린 직원 혼자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낡은 점퍼의 지퍼를 올리며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데스크에는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남자 직원은 검은색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오른쪽의 여자 직원은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남자 직원 앞에 선 순간 그의 차가운 시선이 이정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점퍼, 구겨진 바지, 다른 운동화. 명찰에는 프런트 매니저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정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투숙 문의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현재 예약 가능한 객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아침에 시스템을 확인했고 객실 점유율이 57%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준호는 더욱 냉랭한 목소리로 특급 호텔의 1박 요금이 35만 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처에 저렴한 숙소가 많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 직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수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민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정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날카로운 제지가 이어졌고 수민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정호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2월의 한파는 매섭기만 했습니다. 그는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흩날리는 눈발이 그의 머리카락에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퇴근하던 수민이 이정호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호텔 주변을 서성이는 노인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민이 다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을 펴보니 정확히 35만 원이었습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퇴근하려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자책과 함께 이 늦은 시간에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야간 당직을 인계받던 준호는 로비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오후에 쫓아냈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식 투숙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수민을 향했지만 이미 모든 수속은 끝난 후였습니다. 817호는 안뜰이 보이는 중간 크기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커튼은 얼룩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수도꼭지는 물이 새고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호는 일찍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프런트에서는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수민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준호의 말을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호는 호텔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관리 소홀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복도 카펫은 닳아 있었고 비상구 표시 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구역을 맡아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 근처를 지나다 준호와 수민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가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수민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준호의 아버지가 언급되었고 과거의 어떤 사건이 그를 이토록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오래된 호텔 배지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정호의 기억 속에서 15년 전 부당해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인사팀의 보고만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로비는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히 준호와 수민, 이 두 젊은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상처를 보듬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수첩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준호의 차가운 태도, 수민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 그리고 호텔 곳곳에서 발견된 관리 소홀의 흔적들. 밤이 깊어가도 그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더 깊은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이정호는 벌써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았고 호텔의 외벽을 비추는 조명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아직 고요했지만 호텔은 이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층 주방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정호는 노숙자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주방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제지당했겠지만 이 시간에는 너무 바빠서 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방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명의 조리사가 200객실의 조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담당하던 업무였습니다. 한 조리사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지만 곧바로 닦을 새도 없이
다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재료가 모자라네. 이러다 조식 시작하기도 전에 바닥날 것 같은데. 어제 발주한 거 아직도 안 들어왔대. 본사에서 결제가 안 났다나. 조리사들의 한숨 섞인 대화가 들렸습니다. 싱크대 옆 재료 창고를 보니 평소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재료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억지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침 7시 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투숙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음식이 금세 바닥나기 시작했고 보충이 더디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으라고? 준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나온 오믈렛 한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은 탔는데 속은 덜 익은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 챙겼습니다. 변명 말고 다시 만드세요. 이런 걸로 호텔 이미지 망치게 할 순 없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장님, 준호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제가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볼게요. 수민은 준호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준호의 날선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주방장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이정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날카로움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애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 조식이 끝나고 한숨 돌릴 때였습니다. 이정호는 직원 휴게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아버님도 여기서 일하셨다면서요? 그렇다더라. 15년 전에 부당해고 당하셨대. 그때 1인 시위도 하셨다고. 그래서 아들이 이 호텔에 들어온 거구나. 복수하려고. 아니야. 처음엔 호텔을 바로잡겠다고 들어왔대. 근데 지금은. 대화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흐트러졌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며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자료실에서 찾았어요. 앨범에는 15년 전 호텔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준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당당한 미소로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을 보니 이정호도 있었습니다. 호텔 객관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호텔을 정말 사랑하셨대요. 부당해고 당하고도 매일 호텔 앞에서 시위하신 것도 호텔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막고 싶으셔서였대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그래서 전 알아요. 준호 부장님이 왜 이러시는지. 겉으로는 차갑고 불친절해 보여도 사실 누구보다 이 호텔을 아끼시는 거예요. 이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전 그는 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왜 인사팀의 보고서만 믿었을까요? 한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호텔은 새로운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는 로비의 구석진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프런트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때 로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VIP 고객이 객실의 불만을 제기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대응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규정과 원칙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어떻게든 호텔의 품격을 지키려는 몸짓이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민이 준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고객이 돌아간 후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목에 걸린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호텔을. 준호의 중얼거림이 이정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의 차가움도 수민의 따뜻함도 그리고 이 호텔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밤이 되어 호텔이 조용해질 무렵 이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변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오래전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817호의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정호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의 외침을 듣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마. 이제는 내가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었고 우리 호텔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내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호텔은 분주했습니다. 미주 호텔 연합회의 비밀평가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프런트에서는 준호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외국인 신사가 체크인을 위해 프런트에 나타났을 때도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건네는 노신사의 여권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준호는 귀찮다는 듯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민이 재빨리 다가가 여권을 주워드렸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권에 찍힌 직함이 미주 호텔 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긴장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층에서 시작된 소동이 곧 호텔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817호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층 객실의 노후한 배관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복도는 물바다가 되었고 물은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설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청소 직원들은 수건으로 물을 닦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투숙객들의 분노가 터져나왔고 일부는 실시간으로 이 광경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주 호텔 연합회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명성호텔의 위기 대응 능력이 처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817호의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달랐습니다. 구겨진 옷과 흐트러진 머리는 온데간데없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의 위험 있는 신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정호 회장이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수미는 놀란 듯 입을 가렸습니다. 이정호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위험이 서려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정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과도 질책도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피해 보상과 시설 개보수,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와 수민을
이 개혁의 주역으로 지명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목의 배지를 만졌습니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수민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정호는 미주 호텔 연합회 회장에게 다가가 2주 후 재평가를 요청했고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로비에는 새로운 희망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이정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을 향한 준호의 날카로운 기준과 수민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봄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호텔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적셔가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성호텔 강남 본점의 유리문이 열리자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신선했고 어디서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은 어느 때보다 윤이 났고 체코산 샹들리에의 크리스털도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준호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배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이 아닌 새로 수여받은 베스트 호텔리어 오브 더 먼스 배지였습니다. 지난달 미주 호텔 연합회의 재평가에서 아시아 최고 점수를 받은 기념이었습니다. 수미는 호텔 곳곳을 바쁘게 오가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따뜻함을 호텔의 새로운 DNA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방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충원된 인력들과 최신식 설비 덕분에 더 이상 서두르거나 허둥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한 창고에서는 주방장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식 뷔페는 호텔 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팀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2명씩 짝을 이뤄 객실을 관리하게 되면서 업무 강도가 크게 줄었고 꼼꼼한 점검이 가능해졌습니다. 817호의 천장은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났고 복도의 카펫도 매일 새 것처럼 관리되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허리 통증을 걱정한 수민의 제안으로 매주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팀은 호텔 전체의 배관과 전기시설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실에는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24시간 호텔의 상태를 감시했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시설팀과 미팅을 가지며 호텔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호텔의 가장 큰 변화는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호텔은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거노인,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하루 동안 특급 호텔의 서비스를 무료로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준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준 한 노인의 모습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호텔을 처음 방문한 것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이 호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준호의 어머니를 VIP룸으로 모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아름다웠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호텔의 변화 이야기, 그리고 수민과의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준호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옥상 정원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정호 회장이 직접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준호와 수민의 약혼식이었습니다.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정원을 밝혔고 봄바람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정호는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은 이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호는 마지막으로 호텔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는 봄꽃이 가득했고 직원들의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매화나무에는 드디어 꽃이 피어났고 그 향기가 호텔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준호와 수민을 조용히 불러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는 호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 그를 반겼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호텔의 유리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성호텔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준호의 기준과 수민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였고 이정호의 용기가 빚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매화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곳에서 호텔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